네,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저희가 뽀개 볼 테고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눈에 들어온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만도예요. 분할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대신증권 이승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2분기 수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자율주행 사업 물적 분할 승인. 사실 만도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쵸. 너무 속상해하고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제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 분할 때문에 그쵸. 힘들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앵커님이 방금 만도도 그 점점점이 좀 길었어요. 그 점점점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도뿐만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어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세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안 올라가고 또 이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자꾸 좋다고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이 만도가 정말 오랜만에 조금은 화답을 해줬다. 뭐 화답을 해줬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체크하고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조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자동차 산업에 한번 큰 틀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연기관이 당연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현재 구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자동차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 아닌가 싶어요. 자율주행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 혹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움직이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대세 상승을 좀 나타냈죠. 뭐 최근 들어 보면 뭐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들이 쉬더라도 뭐 에코프로, BM, 첨보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뭐 완성차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당연히 이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주들이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캐시카우 역할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이 자율주행으로 만도가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 대신에 지금 만도가 자율주행으로 엮인 게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고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자동차 시승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그런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아직 전기차도 못 탔는데 이 만도 분할 이후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도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도 빠지는 건 소외감이 더 컸다는 거잖아요. 어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만도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은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만약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종가에 한번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75,000원,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시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성장성을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산업. 그러니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10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
사실 이제 만도 종목이 밀렸다고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제가 일부러 원래는 손절가를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요. 네. 또 뭐 박스권 하단 이탈이라든지 그 가격을 좀 제시드리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여유 있게 드렸어요. 그만큼 저는 충분히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가져간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은 조금 그래도 룸을 들였어요. 네.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저는 일단 별점 5점 중에 5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일단은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요, 네. 당연히 우리 앞으로 이제 가장 주요한 혹은 필수적인 저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업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업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선두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도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별 5개 중에 5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이후 전략은 만도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5점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코리안 재보험 업체잖아요. 그쵸. 하나금융투자 이용재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2분기 추정 손익은 603억 원, 단기 모멘텀은 제한적이나 배당과 장기 전망 긍정적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 안에서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덜한데 네. 재보험 업체는 더 관심이 잘 안 그렇죠. 가요. 관심이 안 가는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더 없는 코리안리인데 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그래도 몇 가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이 종목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매력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재보험사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사를 혹은 보험 상품을 들죠. 그런데 그 보험사도 또다시 이제 그 보험을 드는 곳이 바로 재보험사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상장한 기업 중에 이제 이 재보험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코리안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 보험 혜택을 보험 상품을 좀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치사율이 예전만치 막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치사율은 어느 정도 굉장히 낮게 그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일단 금리 인상은요, 뭐 속도의 차이이겠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에 뭐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지표의 이제 가장 큰 주시장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높은 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신에 그에 따른 또 반사 수혜로 이렇게 이제 보험사, 은행 혹은 금융 이렇게 재보험사 같은 관련 기업들이 또 올라올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 차원 혹은 해치 차원에서의 한번 재보험사의 매매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자릿수의 상승 혹은 두 자릿수의 이 수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좀 늦어질 수 맞아요. 있다라고 안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어느덧 맞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지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리 배당 매력 부각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였어요. 차트 보면서 우리의 목표 주가는 어딘지 가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9,430원인데 네. 12,000원까지 가려면 언제? 자, 12,000원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다른
좀 불안한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요. 그래도 포트 한 켠에는 만약 뭐 인버스는 저는 지금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해지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 이렇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안 사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아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보험주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네, 무조건 이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000원 이하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저도 이 레포트에서 제시한 12,000원까지가 거의 최대 맥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짧은 기간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불나방 매매하신 분들은요, 이런 종목 안 맞죠. 샀다가 하루 만에 매도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길게 넉넉하게 보세요. 목표 주가 12,000원, 매수 가격은 9,00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코리안리 또 오랜만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별점 몇 점 드릴까요? 별점은 좋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관심권역 밖에 있는 섹터 안에서도 또 관심 밖에 이제 재보험사이고 네. 또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위아래 등락률이 높은 걸 선호하는데 이 종목은 등락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네. 우선은 해지의 역할은 하되 종목에 대한 매수의 매력도는 조금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점 3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3점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잘 맞춰서 한번 코리안리를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체크해봤고 그 외 김태성 팀장님의 시선에 들어온 또 다른 종목, 오늘의 공략주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만도와 조금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기업인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캠트로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먼저 봐도 만도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는 뭐 만도가 끊고 혹은 현대차나 기아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캠트로닉스도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뭐 요새 이제 나온 차들은 거의 다 이 차선을 지켜주는 좀 알림음이 울리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사실 자율주행에게도 굉장히 필수적인 옵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뭐 기술 혹은 해당 제품을 지금 생산하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도와 혹은 현대차 기아가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실적 혹은 주가의 상승세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조정받았던 종목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캠트로닉스 현재가 오늘 매수 종가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드립니다. 네. 2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35,000원까지의 매도 목표가를 높게 잡고 대응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때 카메라, 레이더 막 이런 종목도 우리 공부할 때 맞아요. 캠트로닉스도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오랜 기간 또 쉬었으니까 네. 이제 다시 시동을 걸지 않을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캠트로닉스 나오고 우리 만두 이야기했으니 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최근에 보니까요.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하반기는 더 나아질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곤 있어요. 네. 보이곤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미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 일부,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 더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쉬어갈 때 수소가 가니까 또 수소에너지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만 보지 마시고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완성차보다는 수소차 그쵸. 그리고 전기차 무언가 이슈를 끌 수 있는 종목으로 담아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